어이구 내가 너를 학원을 보냈더니 기껏 생각하는 게 이거냐고. 돈 낭비했네. 자, 이번엔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창의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세대나 엄마들 세대는 창의성 교육을 받은 세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인지 발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국영수사과 영어 깜지 쓰느냐고 정신이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창의성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 있는 아이가 나온다면 당황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디 학원에 보내지? 얘 어떻게 키워야 되지? 주변에서 얘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창의성 있는 아이도 점점점 죽여가는 게 바로 이제 가정이에요. 자, 근데 아이들은 모두가 다 창의성 있는 아이로 태어납니다. 왜 제가 창의성에 대해서 거론을 하느냐면 이제 인지발달 시대는 거의 지나갔죠. 우리가 4차 산업 들어오면서 IT 기술 많이 들어오고 AI만 나오고 막 이래서 거의 뭐 지금 인공지능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4차 산업이 지금 이 정도면 5차 산업, 6차 산업일 때 우리 아이들이 20대, 30대, 40대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로봇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만 이제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이 아이디어로 이런 부가가치를 다 생산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로 키워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는 창의성 교육을 받아본 세대가 아니야. 그래서 창의성이 뭔지도 솔직히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예. 터놓고 얘기합시다. 저도 창의성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창의성 많지 않아요. 근데 유아교육하면서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부가가치로 만드느냐가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의성 있는 아이를 집에서 죽이지 말고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애들이 다 엉뚱한 질문들은 해요. 물론 그게 다 창의성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4살, 5살 때 1 더하기 1은 그랬더니 대부분 뭐예요? 1 더하기 1은? 네, 우리가 그냥 아는 2예요. 근데 우리 딸이 뭐라 할게요? 5살 때 1 더하기 1은? 그랬더니 갑자기 4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에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 1 더하기 1도 모르고 바보구나. 이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설명할게요? 아니에요 아저씨. 우리 엄마랑 아빠랑 결혼했는데 우리 오빠랑 저랑 나서 4가족 됐으니까 1 더하기 1은 4예요. 어머 걔가 그런다 글쎄. 나 걔가 창의성 있는 애인지 몰랐잖아.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생이거든. 걔 창의성 있는 일을 해요 지금. 내가 잘한 게 그거 하나야. 난 걔를 보면서 창의성을 키워요. 어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더 웃기는 거. 5 빼기 3은 뭘까요? 2가 돼야 되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얘는 5래. 왜? 그랬더니 엄마, 왜 그렇게 어렵게 뺄셈을 해? 그냥 3을 빼. 그럼 그냥 그대로 5가 되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아기들이 생각하는 거를 다 어이구 내가 너를 학원을 보냈더니 기껏 생각하는 게 이거냐고. 돈 낭비했네. 그러시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여가면서 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사고의 변환이죠. 그렇죠? 사고의 발상 자체가 우리의 기존적인 기성세대에서 갖고 있는 인지발달을 중심으로 하는 엄마 아빠의 창의성하고는 얘네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배웁시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아이들한테 배웁시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엄마
이거 내가 이거 만들었어. 그러면 우와 이게 뭐야? 하서 한번 열린 질문을 하세요. 열린 질문이라 그래요. 질문을 하세요. 이거 내가 이거 로봇 만드는 거야. 그럼 와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엄마는 그런 생각 못했어. 이 말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기들이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막 생각이 막 떠올라서 이렇게 한 거야. 이러고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기를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아이들한테 창의성을 배워가야 되는 세대예요. 솔직히 말하면. 띠리리 하고 쓰러지죠. 여러분 자제분들도 아마 이렇게 굉장히 창의성 있는 아이를 키울 거예요. 유아교육 기관에서 있으면 아이들이 창의성 있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한테도 아이들이 알려줘요. 선생님 이거는요 그 올챙이 키울 때도 돌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 우리가요 꼭 현관을 문에다 놓지 말고 이 현관을 이렇게 좀 밖으로 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미로찾기 하는 것 같아서 교실 올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럼 걔는 인테리어 쪽 공간 지각 능력 쪽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성 안에 우리가 이제 독창성도 있고 유창성도 있고 융통성도 있어요. 창의성이라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말을 굉장히 잘하는 우리가 유창하다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유창하게 잘 아는 거, 그다음에 융통성 있게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게 다 창의력 안에 하위 요소예요. 창의력 해서 한 단어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하위 영역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가장 무서운 엄마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엄마예요? 라고 제가 부모교육 특강 가서 얘기했더니 한 엄마가 그럽디다. 새엄마! 이럽디다. 그래서 빵 터졌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엄마가 제일 무섭다 하는데 새엄마보다 더 무서운 엄마가 누굴까요? 예,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2023년도에요. 2030년대, 40년대, 50년대 우리 아이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가 될 때 어떤 세대가 될지도 모르면서 고리타분한 우리가 배웠던 그 방식 그대로를 가르쳐줘서 20년, 30년이 뒤지게 하는 엄마가 가장 무서운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아이한테 배우세요. 그런 열린 마음도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사실 서로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아기한테 배우는 거구나. 이래서 평생 교육이구나. 이런 거를 같이 배우셔야 되는데 무조건 학원 보내서 숙제했어! 왜 학원 안 가? 국어는, 영어는, 수학은 예, 물론 교과 수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과 수업 이외에 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빨리 잡아내는 것도 이것도 엄마의 역할이고 아빠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창의성. 앞으로 우리 제일 무서운 엄마 아빠는 되지 맙시다. 예, 우리 세대에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맙시다. 이제는 뭐 아이들의 재능이 어떤 건지 자기 재능 찾아서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거 하면서 재밌게 살 것인지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행복의 가치관도 달라지는 이런 세대에서 막 뭐 학원 보내고 이거는 또 예, 물론 뭐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결정하세요. 그런데 아이들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이런 세대에서 내가 과연 가장 무서운 엄마로 남아있을 건지 아니면 아기한테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내가 중간이라도 따라갈 건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요. 접근하는 방법도 사실 쉽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창의성 교육을 받아본 세대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아기를 키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역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이한테 배웁시다.
아기를 보면서 우리도 같이 성장합시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이와 부모가 동반 성장하는 시너지 역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 누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발표해. 그 발표 안 하면 발표도 못하는데 엄마를 왜 불렀어? 이러고 막 화를 내고 가잖아요.